안녕하십니까. 행복청 대변인 고성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3월 행복청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후 창의진로교육원 및 2-4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 공모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상철 공공시설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 참석하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후에 브리핑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청장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는 올해 사업이 착수될 예정인 창의진로교육원과 나성동 2-4 생활권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진로교육원 관련입니다. 우리 행복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학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 최고인 데 비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체험 및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세종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진로 체험 교육을 위한 컨텐츠 발굴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 도서관, 진로 상담실, 직업 체험관, 진로 교육실 등을 갖춘 창의 진로 교육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신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설계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도시의 문화, 국제, 상업 특화 생활권인 나성동 2-4 생활권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총 22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8개소가 완공되었고 3개소가 공사 중이며 또 발주 중이거나 설계 중인 복컴이 3개소로서 이번에 착수하는 나성동 복컴은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15번째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특히 나성동 복컴은 행복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아트센터, 또 도시상징광장, 어반아트리움, 문화공원 및 박물관 단지 등 핵심적 문화상업시설 인근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설계 공모 단계에서부터 다방면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시민 의견 수렴도 확대하는 한편 또 현재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복컴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다 개선된 기능과 외관을 갖춘 복컴이 건설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 친화적인 설계와 기능적인 면에서 유기적인 동선 체계 및 운영관리 측면을 강화해서 친근하고 또 이용에 편리한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창의진로교육원과 나성동 복컴 시설은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설계 공모를 거쳐서 7월에 설계에 착수하고 21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주민들의 공공 편의시설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체험, 교육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상철 공공시설 건축과장의 업무 설명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시설 건축과장 이상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의진로교육원과 2-4 복컴에 대해 설계 공모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창의진로교육원 설계 공모 추진 방향, 다음 2-4 생활권 복컴 설계 공모 추진 방향,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입니다. 이번 설계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은 창의진로교육원의 경우에는 청소년 등의 진로 체험을 위해 신설되는 시설로서 전문적 체험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시설, 공간 및 운영 아이디어가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2-4 복컴의 경우에는 아트센터, 박물관 단지, 어반 아트리움 등 문화상업 특화지구와 인접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창의적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지침의 방향은 창의진로교육원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체험 학습 수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계한 공모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복컴의 경우에는 기 설치 운영 중인 복컴 8개소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설계한 공모 지침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 개발 연구는 창의진로교육원의 경우에는 미래교육환경학회, 2-4 복컴의 경우에는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고 향후 추진 일정은 지침 마련을 4월 초까지 끝내고 4월 중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은 6월에 선정하고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창의진로교육원 설계 공모의 방향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시면 추진 근거는 진로교육법입니다.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에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창의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내용은 유아에서 성인, 학부모, 교사까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시설 내용은 주로 도서관, 소공연장, 진로상담실, 직업체험관, 진로교육연구실, 동아리실, 천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고요. 건립 위치는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합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이 7,697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사업비는 303억 원입니다. 부지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부지 여건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교육청 세무서 보람고가 인접되어 있고 교육청과 세무서 사이에는 그린 네트워크에는 생태 통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공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용자 요구 분석입니다. 주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광범위한 전문가 여론조사와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키워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보면 첫째, 발달 단계에 따른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계, 탐색, 체험, 실천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중고생들은 이제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 구성도 서로 다르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교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세종시 교육청 자리에 현재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원 자리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도 서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고요. 각 층별 전문 인력 사무공간과 인적 공공시설과의 공동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강당, 소공연장 등 공용 공간은 주로 1층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연계된 학기 단위 프로젝트 체험 학습 공간 조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두 개의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청주에는 이제 충북교육원이 있고요. 강원도에는 속초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단기 교육 위주로 이제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학기 단위로 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구상해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갖고 공간 구성은 1층부터 4층까지 단계별로 구성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1층에는 생애 진로 설계, 2층에는 진로 탐색, 3층은 진로 체험, 4층은 진로 이해와 실천 순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소공연장과 도서관, 2층에는 진로 상담실과 어린이 체험관, 3층에는 본격적인 체험 학습 공간, 4층에는 심화 학습실, 그리고 연구실, 진로 교육 연구실, 동아리실, 세미나실, 그리고 옥상에는 정원과 천문 시설을 배치하는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체험 학습 공간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것은 홀랜드의 직업 흥미 검사 이론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이 되며 그 6가지는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서 체험 공간은 엔지니어 마을, 과학 마을, 예술 마을, 사회 마을, 경영 마을, 금융 마을로 구분하고요. 각 마을별로 다양한 체험 학습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마을에는 목공, 로봇, 자동차, 로봇, 드론 등의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요. 과학 마을에는 바이오, 헬스, 데이터 과학 등에 대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체험 공간에 공용 공간이 또 필요로 되기 때문에 협력 학습지, 진도 상담실, 도서관, 어린이 체험관, 소강당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창의 진로교원 설계 공모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이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생애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초, 중, 고등생을 위한 공간 계획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심화 학습을 위한 공간도 제시토록 하고 교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위한 공간 계획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 프로그램 계획과 관련해서는 진로 상담, 학습 체험, 교원 연수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 및 전용 공간 제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6개의 체험 공간 유형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체험 공간 조성안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특히 앞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변성과 융통성을 고려한 체험 학습 공간 계획을 중요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복도 같은 거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시토록 할 계획이고요. 이용 편의성과 안전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노약자를 위한 공간 계획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한 세프테드 디자인 적용 그리고 유지 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한 계획 등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성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 공모 방향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2-4 생활권 주민을 위한 공공편의 서비스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의집, 체육시설,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고요. 건립 위치는 나성동에 위치하고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이 6,781제곱미터입니다. 이 부지 면적은 타 복홈은 보통 8,000에서 한 1만 제곱미터 되는데 다소 부지가 협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나성중 초등 유치원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도시 상징 광장, 어반 아트리움 그리고 동쪽으로 아트센터와 박물관 단지, 중앙공원 등이 위치한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 복권 관련해서 각종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모 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측의 키워드 적용 방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주차 면적이 작고 진입로가 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별 공간 분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 제시 요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책꽂이가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또 어린이 도서관과 성인 도서관이 옆에 있어갖고 좀 시끄럽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건축 계획지 실내 디자인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외형은 아름다운데 내부에는 조금 좀 실내 디자인이 좀 외형보다는 좀 처진다 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태별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계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도 같은 데다가 이런 간이 휴게공간, 베이비룸, 편의시설과 간이시설 이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정 공간이 통해서 위아래로 소음 발생이 많이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중정 공간에 대한 소음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컴의 접근성 관련해 갖고는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효율적인 면적과 배치 계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 연구단이 같이 이렇게 현장 조사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외관이 너무 크고 위압적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 만족도가 한 60%에서 80%까지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필로티 하부의 공간에 대한 낭비가 좀 있다.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이 좀 과다하다. 색채 배색이 좀 부조화스럽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또 차량 보행자의 진입부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상하 개반등 중정으로 해서 도서관 소음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고급스러워지 못한 내장재로 인해서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 공모 방향 특화 방향으로는 우선 비박 커뮤니티 즉 공동체 만세라는 테마를 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친화와 효율적 기능 그리고 스마트한 빌딩을 목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서 공모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먼저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외부 공간 및 내부 공간 활용 및 연계 방안 제시를 저희 요구할 계획이고요. 특히 젊은 층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계획과 컨텐츠도 좀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차 면적 확보 및 관리 방안도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건물 방문자들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데한 단속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격의 외관 디자인에 조화되는 실내 디자인 특화 방안도 제시토록 할 계획인데요. 건축 계획 시 실내 디자인과 색채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고 공용 공간의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사용자의 행태별 휴가 공간 개선 방안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한 디자인과 세프티드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계획을 제시토록 할 계획인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간 계획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중정의 소음 발생 개선 방안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관 등의 기능별 공간 분리 및 방음 처리 방안 등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 로비와 복도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 카페, 베이비룸, 의무식, 간이식당, ATM, 은행, 기기 등 배치 계획도 좀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공간 계획의 기능적 특화 방안 제시를 요청할 계획인데 알파룸과 아트 갤러리 등은 탄력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가변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 계획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변의 문화상업지와 조화될 수 있는 공간 배치와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건축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들어 공고 지침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와 공간 구성에 관련해서는 현재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데 다른 지역보다 다소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부지 특성을 반영한 컴팩트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 도로변 주비로 보시는 것 같이 한 30몇 층 이상의 그 고층 건물, 주상복합 건물입니다만 이미 많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건물이 배치면 상당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배치하고 앞에 도로변은 개방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는 마감 재료와 조명 계획 등 실내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토록 하면서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투시도입니다. 이런 것 같은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투시도도 직접 제시토록 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색채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건축물 내부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고 실내와 외부 인면의 색채 연속성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월 초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를 4월에 실시해서 6월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1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 사항과 공모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